장기화로 한인 부부 갈등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직 등 경제적 문제가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환각 상태의 운전자가 노숙자 텐트촌으로 돌진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노숙자로 추정됩니다. 제3차 현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웰스파고와 체이스뱅크 이용자는 다른 은행보다 늦은 17일부터 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학가에 코로나19 비상이 걸렸습니다. 듀크 대학 캠퍼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6,000명에게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고 봄방학을 맞아 플로리다주 해변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이 같은 문제의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지난해 장기간 격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부나 가족 간의 갈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한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한 상담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우울증. 하지만 팬데믹이 지속되던 지난해만큼은 부부 갈등 문제가 우울증을 뛰어넘어 이 같은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기나긴 격리 생활로 가족 구성원 간의 마찰과 갈등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30대 중반의 남자분인데 어느 회사에 다니시다가 레이오프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들어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직업이 없다 보니까 부인하고 많이 갈등이 생겨서 거의 이혼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거든요. 한인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지목됩니다. 격리 생활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실직 등으로 인한 금전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직업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까지 생겨 결국 부부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집에서 모든 활동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부부 또는 커플 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쓸쓸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슬플 때는 금방 그것이 분노로 변할 수가 있고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 우리 전두엽이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나 애들에게 그 분노가 이렇게 타깃이 되죠. 부부 갈등 이외에도 우울증과 불안증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 갈등 등이 한인들의 주요 상담 주제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의 주요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에서 50대의 상담 건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후폭풍으로 앞으로 한인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기존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정신질환과 관련해 가족 구성원의 세심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 오전 샌디에고 지역에서 환각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술과 약물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7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건데 모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돌진한 도로는 홈리스 텐트 밀집 지역으로 사망자는 모두 노숙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대원들이 황급히 부상자들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오늘 오전 9시 5분쯤 샌디에고 시티 칼리지 인근 고가도로 밑에서 볼보 wä건을 몰던 한 남성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다치고 이 중 3명이 숨지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Unfortunately, we did have 3 victims that were dead at scene. Then we transported 2 that were critical patients to UCSD. We transported another 3 patients, 2 to Sharp Memorial and 1 to Mercy. 피해자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도로는 노숙자 텐트가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사상자 대부분이 노숙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돌진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다리 밑으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I was the last one to get hit by the car before he pulled off because he at least three tenths. He took me at least 20 feet. You know, I was riding on the front of the car. And I'm like looking back like, are you ever going to stop?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사고 당시 마약이나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성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부상자를 도왔고 사고 현장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운전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혔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He is a resident of the city of San Diego, and he is under arrest for 3 counts of vehicular manslaughter, 5 counts of causing great bodily injury while committing a felony, and 1 count of felony DUI. 사고 현장엔 한때 60명 이상 구조대원과 5대의 소방차, 헬기 등이 투입됐지만 현재 정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도로를 오늘까지 폐쇄하고 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최근 아시안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 우버 기사를 무시한 백인 남성에게 맞선 한인 여성의 소신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버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자 백인 남성은 운전사에게 인종차별적 막말을 퍼부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황 씨는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I hope this is not your example because the world doesn't operate like this. It's none of your business. I don't. You made it my business. No, I didn't. You got loud. I'm talking to him. 지난 9일 LA 국제공항의 우버 정거장. 한인 여성 스텔라 황 씨가 백인 남성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백인 남성이 우버 차량의 조수석에 타려 하자 우버 기사가 안전수칙에 위배된다며 저지했습니다. 그러자 백인 남성은 필리핀계 우버 기사를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Saying, you're Asian piece of shit. You don't even have paper here to work here or to be here. And just go back to your country. 우버 기사는 백인 남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테니 우버를 취소해달라고 하고 짐을 내리는 것까지 도왔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최근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던 황 씨는 우버 기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I was feeling so much anger and frustration. I just wanted to make sure that he was okay. So my first initial reaction was to yell. Everybody has a voice and everybody knows right from wrong. 우버는 성명을 통해 백인 남성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했고 인종차별이나 증오범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공항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는 체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학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식화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의 진행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해온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대학 교수 등 4명의 학자들이 참여했으며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역사 부정에 대해 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판결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에게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위안부 문제를 교육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3차 현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은행이 17일부터 고객들의 계좌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웰스파고와 체이스뱅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방재무부에서 제공되는 현금 지급은 이르면 17일부터 처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은행 모두 처리 지연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 고객들은 경기부양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은행은 연방국세청 IRS의 웹사이트에서 개인별 현금 지급 상황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차임 등 인터넷 기반 은행들은 지난 12일부터 현금 지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검문소에서 시금치를 운반하는 트레일러에서 $130만 상당의 필로폰이 적발됐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 CBP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쯤 시금치로 표시된 선정물을 실은 트랙터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트레일러에서 127개의 필로폰 패키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금치로 둔갑시킨 필로폰은 녹색 테이프와 시금치 잎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CBP는 적발된 마약의 무게는 580파운드 이상이고 130만 달러 상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트랙터와 트레일러 그리고 마약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마약을 유통시킨 트랙터 운전사는 49세 멕시코 시민으로 알려졌으며 마약 밀수 혐의로 샌디에고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명문대로 꼽히는 듀크 대학 캠퍼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학생들에게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듀크 대학 측에 따르면 이번 외출 금지령은 캠퍼스 내에 머무는 학생 6천여 명에게 해당되며 오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외출 금지령 기간 동안 식료품 구매와 병원 방문 등 필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이동이 금지되며 대면으로 진행됐던 수업은 100%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대학 당국은 지난 일주일 사이 사교 클럽 모임 등과 관련해 학생 180명 이상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외 200여 명이 감염자에게 노출돼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외출 금지령은 필요한 지침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학생들은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봄방학을 맞아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 해변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경찰 당국은 지난 12일과 13일 마이애미 비치에 휴양객들이 몰려들어 공공장소에서 무질서한 행위 등의 혐의로 최소 100여 명을 체포하고 상당량의 무기와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고춧가루 스프레이가 나오는 페퍼볼까지 쏘며 군중 해산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현상이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 때와 비슷하다며 자칫 4차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어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보건국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2일 이후 5,167명 증가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97만 3,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연령 제한 없이 장애나 기저질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오늘부터 백신 우선 접종 순위에 기저질환자 등 16세에서 64세 사이 고위험군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와 상관없이 암 환자나 만성 폐질환자, 제2형 당뇨병 환자, 임산부, 다운 증후군 등을 비롯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는 환자는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국은 이같이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500만여 명이 접종 대상자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해당 환자들은 백신 접종 시 별도의 증명 서류를 지참할 필요 없으며 자신이 기저질환자임을 서약하는 자필 서명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40대 남성이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이번 달 초 아프기 시작해 지난 2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혈액 샘플을 대상으로 벌인 유전자 분석 과정에서 변이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아직 브라질발 변이는 백신 무력화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존슨앤존슨 백신은 브라질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입원 환자의 85%를 예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3명이 확인됐으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2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음악상 후보가 된 건데요.
특히 미나리에서 할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Actress in a supporting role, Ye Jung-un in Minari. Congratulations to all those nominees.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입니다. 영화 미나리에서 할머니 순자 역을 맡은 윤여정은 명품 배우로 불리는 올리비아 콜맨, 아만다 사이프리드와 함께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젯밤 미국 영화예술 아카데미가 발표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종 후보에 미나리는 무려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아카데미상 최고 영예인 작품상 후보에도 거론됐습니다. Minari, Christina Oh, producer. 또 정의삭 감독은 감독상 후보에, 스티브 연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각본상과 음악상 후보에도 미나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외신들도 한인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미나리가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신기원을 열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는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스카 후보 지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비영어 영화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여간 후보에 오른 작품과 배우들이 수상을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안을지, 미나리가 기생충에 이어 비영어 영화로는 두 번째로 작품상을 받을지, 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백악관과 국무부가 이 같은 보도 내용이 맞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위험을 낮추는 게 목표라며 외교가 여전히 최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국무부는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전화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해당 보도 내용이 맞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접촉을 시도한 건 2월 중순부터라며 구체적인 시점도 밝혔고, 뉴욕 채널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e've reached out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rough several channels starting in mid-February, including in New York. And to date, we've not received any response from Pyongyang. 백악관도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긴장이 고조되는 위험을 낮추는 것이라며 여전히 외교가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nd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other Japanese and South Korean allies to solicit input, explore fresh approaches. 한국과 일본 방문에 나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어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에 도착한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한국과 일본 순방 시점에 맞춰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중국의 공격과 위협에 맞서 힘을 합칠 때 우리의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대중국 전선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과 한미일 3국 간 협력, 중국 견제 강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지난 8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데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병헌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서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금 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봄날은 다시 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이 규모를 축소해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 군사 연습 자체를 반대했지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 전쟁 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 북한의 대남 대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같은 기구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시작부터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세금 안 내려고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긴 사람들을 적발했습니다. 석 달 동안 조사했는데 2,4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대표적인 투기성 자산입니다. 다른 금융거래에 비해 추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27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 병원으로 번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39억 원어치나 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부동산 부자. 작년에 땅과 건물을 48억 원에 팔고 이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습니다. 양도소득세 12억 원은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한 건 주식이나 현금에 비해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가상화폐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작년 3월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은행들처럼 불법이 의심되거나 거액의 현금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당국이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 거래소 명단과 대조했더니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겨놓은 사람이 2,400여 명이나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36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세청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가상화폐를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예방 차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는데요. 이들 국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후 뇌혈전이 발생했다는 사례 보고가 잇따르자 18일 발표되는 유럽의약품청의 추가 조사 결과와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단 없이 백신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뇌혈전이 발생하는 사건들과 백신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며 당분간 각국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현지 시각 15일 또 6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등 미얀마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이 이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휴대전화 인터넷도 끊겼는데요. 또 군경은 양곤 지역 4곳에 대해 추가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 일부 지역도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최소 138명의 시위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지 매체인 미얀마나우는 일요일인 14일 양곤에서만 최소 59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해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각 15일 해군의 새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은 이날 공개 행사에서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해군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날 행사를 방영하면서 기지를 미사일 도시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밀폐된 지하시설에 수십 개의 미사일이 나란히 거치된 장면도 방영됐는데요. 다만 새 미사일 기지의 위치 및 보유 미사일 종류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경영진의 공식 직함을 장난스럽게 바꿨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각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직함을 테슬라의 테크노킹으로 바꾼다고 공시했는데요. 또 커크원 최고 재무책임자는 마스터 오브 코인이라는 새 직함을 얻게 됐습니다. 회사 측은 머스크와 커크원이 이러한 공식 직함과 무관하게 최고 경영자와 최고 재무책임자직을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CNBC 방송 등은 테슬라가 지난 1월 약 1조 7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점이 커크원 최고 재무책임자의 새 직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인플로이드를 많이 집중해주는 주로 돼가지고 2021년서부터 바뀌어지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되게 크게 바뀌어지는 법은 California Family Rights Act입니다. 원래는 인플로이들이 50명 플러스만 있는 회사들의 이제는 커버들이 있었지만 1월 2021년서부터는 인플로이가 5명이 있어도 California Family Rights Act가 이제는 포함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즈니스들은 90%가 넘게 이 California Family Rights Act를 꼭 carefully analyze 해야 되고 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는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1년 넘게 다녔다 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expansion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expansion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아기를 낳는 이제 pregnancy를 옛날에는 그 Federal Act로 포함돼가지고 4 months까지는 take care를 할 수가 있지만 California Family Rights Act에는 bonding time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내가 너무 몸이 아파요. 아니면은 내 아이가 몸이 아파요. 아니면 내 남편이 몸이 아파요. 아니면 캘리포니아에는 domestic partner 가 몸이 아파요 하면은 그 사람을 take care 하기 위해서 나한테 paid leave를 꼭 줘야 되는 혜택입니다. employer 입장에서는 어머 이거 너무해.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어떻게 12주 동안에 페이를 하지 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캘리포니아 법이 progressively employee들의 right를 이제는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아프면은 그냥 일반 sick day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sick day가 it could be up to 12 weeks. 지금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serious illness, 심각한 아픔이다 하는 거를 이제 define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는 재판으로 가면서 케이스가 바뀌어지면서 더 뚜렷하게 알 내용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내가 아파도 아니면 내 자식이 아프다 아니면 내 아내가 아프다 할 때 내가 집에서 take care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걸 알고 그걸 이제 꼭 리퀘스트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파키스탄은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공개적인 애정 표현에 매우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공개 청혼한 죄 파키스탄 커플 퇴학입니다.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남학생에게 꽃다발을 건네면서 프로포즈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청혼 성공인 것 같죠? 파키스탄 최고 명문대인 라호르 대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커플 학교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이 SNS를 타고 화제가 되면서 대학에도 알려진 겁니다. 대학 측은 두 사람이 대학 가치와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며 특별 징계위에 소환했다고 합니다. 커플은 잘못이 없다며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학교는 이 둘에게 퇴학 결정과 동시에 캠퍼스 출입을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는 파키스탄 문화를 존중한 결정이다, 공개 청혼이 죄인가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임신한 떠돌이 소의 배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쓰레기 먹은 소, 결국 우리가 먹는다. 자, 이게 뭘까요? 낡은 비닐부터 깨진 유리 조각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떠돌이 소의 배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 양만 무려 71kg에 달한다는데요. 지난달 말, 이 소는 인도 북부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확인해보니 새끼를 뺀 암소였는데 배를 가르자 죽은 새끼와 함께 쓰레기가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시에 먹거나 도살하는 게 금지돼 있어서 키우던 소가 늙으면 폐기보다 버려진다고 합니다. 방치된 떠돌이 소는 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게 된다는데요. 이렇게 연간 1000마리 떠돌이 소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사슴떼가 돌진한 위험천만한 사고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캥거루인가 사슴인가? 자, 뭐가 지나간 거죠? 갑자기 무언가가 차량 위로 펄쩍펄쩍 뛰어오릅니다. 속수무책 운전자들은 비상등을 켜고 급히 차를 멈춰 세우는데요. 엄청난 점프력으로 운전자를 놀라게 한 정체는 사슴떼였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불과 2, 3초 눈 깜짝할 사이 사슴떼가 도로로 돌진해 차량과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행 중에는 한눈을 팔지 말고 항상 운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 이 영상을 통해 새삼 상식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첼로 거장이 깜짝 공연을 펼쳤다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잡는 백신, 마음을 잡는 요요마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평범한 차림의 남성이 첼로를 연주하는데요. 동네 아저씨 같은 이분, 사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입니다.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백신 접종소에서 백신 2회차 접종을 마친 후 즉석 공연을 열었다는데요.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이상 반응이 있나 초조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첼로 선율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작은 음악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세계인을 위로한 요요마. 따뜻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준 것 같습니다. 남미 한 국가의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만 년 호수가 사라졌다. 기후변화 현타입니다. 바닥이 쩍쩍 갈라진 이곳. 놀랍게도 수심이 한때 최고 6m에 달했던 콜롬비아의 수에스카 호수라고 합니다. 보고타 인근의 관광 명소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이라는데요. 이 지경이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산림 훼손과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호수의 수위가 급속히 낮아졌다는데요. 팔령한 강우량이 해마다 줄고 물이 증발하는 속도도 빨라지면서 호수는 흉측하게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호수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후변화를 막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종식, 세계인이 가장 바라는 일일 텐데요. 이런 염원을 담은 축제 현장의 화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사라져라! 불 위를 걷는 축제입니다. 한 사람이 맨발로 성큼성큼 불 위를 걷는 모습인데요. 일본 도쿄도의 한 사찰에서 열린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의 불교 축제라고 합니다. 불타는 재를 흩어놓고 맨발로 이를 밟으며 영혼을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는데요. 애군을 쫓는다는 뜻도 있어서 해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다고 하네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축제 규모를 줄여서 100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는데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